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자산 붕괴의 3대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제2 IMF 위기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취약한 나라들 순으로 장기적인 금리 인상을 버텨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무디스, 피치, S&P 등 신용평가사에서 공통적으로 가계부채와 집값거품을 들어서 그 어느 나라보다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차피 유럽, 중국, 미국 순으로 경제 폭탄이 터지겠지만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환영합니다. 한국 제2 IMF 외환위기, 미국발 시장폭탄 터졌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위기, 만약에 경제위기,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 국가적 위기가 온다면 다음 세 가지 루트, 세 줄기로 올 거예요. 먼저 자산, 가계대출, 자산 거품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자, 영끌, B2, 사업대출. 먼저 영끌부터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 또는 집값 거품. 이제 부동산 투자에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집값이 무한정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폭락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바로 경제위기, 금융위기 여기에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아요 지금. 영끌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빚두, 주식, 가상화폐, 투자, 그 다음에 주가 거품. 이번에는 주식이 급락하면서 또는 가상화폐가 급락하면서 이 빚투했던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자, 금융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주가도 지금 급락을 했고 그래서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게 지금 노출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도 심각합니다. 무분별한 사업자 대출, 연체, 폐업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 침체 결국은 사업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기, 금융위기. 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거는 이제 가봐야 알고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은요. 다른 나라 한국 경제 무너진다. 해외에서 3, 4월 또 위기설이 또 나왔어요. 한국 돈 빼라. 한국 경제 TV에서 나온 말인데 자, 한국 경제 침체, IMF 신평사 위기. 신용평가사가 지금 IMF하고 우리나라를 위기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미국 금리 인상, 긴축. 바로 이게 결정타가 된 거죠. 잠재 성장률 2% 아래로.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지금 그동안에 우리 경제는 탄탄했었는데 지금 경제 침체 늪에 빠지면서 경상수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원화가 너무나도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자, 외환 보유고 계속 원화를 방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추락하고 있죠. 한국, 우리나라 대출은 세계 1, 2위권을 다투고 있어요. 한국 민간부채, 가계와 기업부채를 합쳐서 2위이고 악성 다중부채 급증하고 있고 좀 악성이 많아요. 이곳저곳에서 빌리는 거, 사금융 막 이런 거, 이금융.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금융 불안을 야기시킬 겁니다. 국가부채도 많지는 않지만 증가율이 세계 1위라는 게 문제고 금리 인상, 금융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바로 이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러한 약한 고리를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커요. 자, 외국 자본,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바로 이게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환율은 계속 급등하고 있고. 자, 한국 집값이 특히 위험합니다. 집값 보면 세계 1위, 집값 상승률도 세계 1위. 자, 대출, 전세 활용, 특히 전세까지 있다라는 게 보증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그 보증금의 위기가 커요. 갭 투자 또는 대출 투자, 영끌이라고 하죠. 금리 인상, 집값 폭락. 바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상은 집값 폭락이다. 자, 부동산 현재 하락률이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뉴스에서도 나왔죠. 이제 킹달러의 위험성. 이 킹달러가 경제위기, IMF 위기 이거하고도 관련됐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위기 부르는 킹달러 한국에도 구조조정 몰고 온다. 자, 주간동화에서 나오고 있죠. 심각합니다. 자, 위험 국가를 봤더니 가장 위험한 국가 세계 국가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 중국 위안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요. 같이 하락. 엔화는 마이너스 28.6,
파운드 하나 18, 유로 하나 마이너스 14. 특히 엔화가 심각해요. 170까지 자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일본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도 자동적으로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금리 인상, 킹달러, 주요국 경제 붕괴, 바로 이렇게 특히 이 세 나라를 비롯해서 플러스 하나를 더한다면 이제 여기는 유로존이죠. 유로존과 중국, 미국이 이르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자, 미국과 중국 G2와 연관돼서 빚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개도국, 채무국,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이자율을 감당을 못하고 외환위기에 터질 수 있죠. 달러 강세, 바로 이 달러 강세야말로 경제위기,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 중국의 빚진 97개 국가, 실크로드 해서 중국이 아프리카까지 쭉 자기 편을 만들려고 많은 돈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당연히 돈도 못 주게 되면 중국도 지금 경제위기에 터질 판국인데 이 나라들 오죽하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 유럽, 중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데, 바로 이 미국의 시한폭탄이 미국이 불러일으키는 이 원인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미국 자체로만 본다면 자산 붕괴, 주식, 암호, 부동산이 폭락하다 보면 바로 다른 나라에 바로 영향을 줘요.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1, 2분기 때 적자, 그리고 3분기 때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죠. 제2 미국발 경제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기지 대출 급등 7%까지 초과. 결론적으로 미국 자체도 위험하지만 다른 나라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자, 미국발 3대 악재 볼까요? 자, 금리 인상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냉전도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신냉전. 그리고 자산 거품 붕괴. 먼저 금리 인상. 물가 8에서 9%까지 지금 가고 있고, 금리 4%로 올라왔죠? 금리 최대 5에서 5%. 자, 5에서 5.5%. 자, 긴축정책.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정책 기조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금리 문제는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주고 달러 급등, 다른 나라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장기 침체로 빠뜨리는 바로 1번이 금리예요. 근데 또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냉정구도도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미중 문제가 아주 끝까지 갔어요. 패권 대결, 대만 문제도 있고요. 신경제, 새로운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죠. 반도체나 이런 거. 자, 경제 침체.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는 대리전, 냉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대리전 아닙니까? 장기화. 자, 나토 지원.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쉽게 전쟁을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 침체. 미국 외의 경제 위기. 자,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 자산 거품, 집값 거품이 심해요. 34년 만에 최대. 지금 미국도요, 자산 거품이 최대라고 했어요. 11월 현재 10% 이상 급락 중이에요. 너무 빨라 지금. 주가 거품, 나스닥 2009년 1500에서 꼭지까지 비교하면 9배 거품이 뛰었습니다. 거품 붕괴. 자, 8년 집값 50%, 나스닥 03년 비례했을 때 이때는 80%가 빠진 적이 있어요. 나스닥은 2003년에 80%, 집값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50%. 정말 미국도 엄청나게 과거에 위험자산이 폭락한 사례가 있죠. 자, 대폭락 부동산 수익률 순위를 한번 볼까요? 먼저 1위 본인 자녀 갭투. 잘 들으세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자, 대폭락 수익률 순위 1위부터 할게. 그냥 본인도 하나 잡고 자녀도 하나, 그것도 실거주가 폐지되면 갭투자로 각각 한 채씩 매입. 다만 지나치게 무리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각각이기 때문에 많이 가겠죠. 2위 상급지 갭투자. 당연히 여기도 상급지면 좋고, 자, 집값 폭락장에 상급지를 잡으면 잡을수록 많이 뜁니다. 세 번째, 자, 갭투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좀 빚을 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투자, 집값 폭락, 대출 거주.
대출 그냥 거주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는 게 훨씬 많이 떨어진 상급지의 비싼 아파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자, 사위가 뭔 줄 아세요? 상급지 분양. 여러분들 분양이 다들 1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분양만 노리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말해주잖아요. 제가 금매가 더 먹는다고. 분양, 분양권 미분양. 그렇지만 서울에 괜찮은 분양이나 3기 신도시 분양, 분양권 미분양은 괜찮다. 5위, 일시적 2주택.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추가로 주택 매입을 쌍끌이를 할 수가 있죠. 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면은 하나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매입. 그 다음에 6위는 상급지에 실거주를 하는 거죠. 대출 없이 그냥 자본만으로 실거주하면 수익률이 낮아요. 마지막 꼴찌가 뭔 줄 아세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에 직장이나 학군 보고 실거주하는 사람들. 물론 집도 안 잡은 사람은 더 꼴찌겠지만, 무주택이 제일 꼴찌겠지만, 바로 이 순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2배에서 10배 왕부자 되기. 어떻게 하면 왕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하늘이 준 기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는 왕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파트 상황 보면서 투자, 무주택에서 좀 탈출하려고 하고, 달러 금은 상황에 맞게 주식은 원칙적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본인들이 많이 했던 사람들 있고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대부분 탕진합니다. 두 번째, 위험자산 거품. 현금 보유는 기회를 창출한다. 지금 현금 보유할 때다. 달러 30%, 원화 70% 순이 좋아요. 주식, 부동산은 축소하고 현금을 확대시키자. 영끌, 비투, 투자는 금지입니다. 집값 하락. 분양권 미분양. 자, 금매 1 플러스 1, 1 플러스 2, 1 플러스 3. 상급지로 갈아타기. 대출과 갭투자 활용. 꼭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많이 먹죠. 1 플러스 1이 뭐냐? 자,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 미분양을 1 플러스 1. 1 플러스 2는 분양권 미분양을 2개 잡는 거죠. 경제위기 때는 떼돈 법니다. 자, 주식 바닥장에서, 부동산 바닥장에서, 암호화폐 바닥장에서 잡으면 돈 벌어요. 자, 떨어질 때는 인버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해도 되는데 이건 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자, 바닥장에서 주식은 뭘 하냐? 웬만하면 펀드를 하거나 삼성전자 하세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자, 폭락장 아파트 공격적으로 갭투자, 빚투자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버는 것은 1, 2, 3, 4 중에서 4번이에요. 자, 7번째 이제 계단식 금리 인상 위기 3인방.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영끌, 비투, 자영업자 한마디로 초비상이죠. 대출 절벽의 금리 인상까지 진짜 다 준 건데 계단식 금리 인상 3인방, 영끌, 비투, 자영업자. 먼저 2030의 비투,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다 보고 더군다나 변동금리가 많아요. 81%나 변동금리. 그러니 지금 7포인트, 8포인트까지 금리가 뛰고 있잖아요. 영끌 주택 매입이 지금 급감하는 추세인데 아무튼 매수 감소로 집값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만만치 않아요. 245.6만, 약 831.8주로 가지고 있어요. 이 240만이. 이거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저축 금액이 700조라고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자, 1인당 대출 3.4억. 무시무시합니다. 1인당 대출. 자영업자들이 빚이 진짜 많아요. 대출 중단. 자, 인상 타격. 대출 중단하거나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코로나 지금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서 후유증, 다중채무. 이제 다중채무는 여기저기에 채무를 갖고 있는 건데 주로 사금융권, 사채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금융권이나 423만 사업 실패, 비투 영끌. 바로 이런 분들이 다중채무에 노출이 돼 있어요.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 비은행 대출. 은행이 아닌 것들 얼마나 세겠어요, 이자가. 61.7%나 다중채무를 지고 있다. 자, 이제 IMF 한국 부채 경고. 그래서 부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블룸버그 아시아 외환위기 유력 아주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원화, 바트화 이게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바로 그로 인해서 또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원화가 널뛰게 하는 거죠. IMF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증,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예를 들고 국가부채는 증가율, 외환위기 터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 부실대출, 거품, 집값 폭락.
선진국은 14%, 신흥국은 22%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또 수정해갖고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무디스 가계부채 위험 수위 우리나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이 증가 속도를 위험으로 잡고 있고 재무 건전성 평가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 피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지금 하나같이 가계부채 그리고 국가부채는 증가율, 가계부채는 양, 재정 악화, 국가 신용등급도 강등할 위기에 놓여 있다. 아직까지는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게 되면 집값 급락하면서 바로 가계부채하고 연관돼서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 경기 침체 전망 보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U자형, 그리고 떨어졌다 올라가는 W자형, 그리고 L자형. 여기 보시면 V자형도 있어요. V자형은 위기 급속도로 떨어졌다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빠른 회복. 가장 안전합니다. 자, 아시아 IMF 때 우리나라 바로 떨어졌다 바로 올라갔어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U자형. 완만하게 이렇게 한 1년, 2년 걸릴 걸 한 3, 4년 걸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위기 완만 하강, 느린 회복. 시간이 걸리지만 무난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회복을 해요. 제1, 2차 경제공황. 그런데 이게 문제죠. W자형. 위기 하강과 상승 반복. 시간이 걸려서 좋지 않습니다. 자, 아시아의 IMF 때, 이때 아시아 IMF 때 이것만 본다면 이제 V자인데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그 전에 앞에까지 본다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위기. 지금 IMF하고 IT 버블, 카드 대란까지 스트레이트 문제가 생겼죠. 미국 위기도 보면 2008년에 금융이 터져서 9년에 회복한 다음에 다시 10년부터 15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자로요. L자는 제일 안 좋아요. 위기 급속 하강, 장기간 정체. 바로 일본입니다. 떨어졌다가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쭉 가는 거. 이번에는 통화 가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봅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W자 모양으로 좀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거니까요. 통화 가치 하락률, 미국 경기 침체 장기화 위험. 여기 보시면 일본 엔화가 지금 완전 망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하고 영국 파운드화, 영국에서 금융위기 터지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어요. 원화가. 오히려 이렇게 개발도상국보다 더 빠져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관련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요. 특히 미국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파란색은 물가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빠지는 듯 하는데 시원스럽게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유럽은 아예 고공행진이에요. 10포인트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또 올라갔어요. 자, 이제 12시를 가리킵니다. 뭐가? 경제 위기가. 부디 우리나라만큼은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터지지 않고 간접적 영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주요 지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각종 지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